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24일 만에 오늘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당원을 초대 당대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만장일치로 이준석 당원을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 후보로 선출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초대 당대표를 두 번째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탈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원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창당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안타깝게도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한심한 문법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면은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총선을 81일 정도 앞두고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추대가 됐고요. 최고위원회 천아용인, 보통 용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말하는데 탈당하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남았죠. 대신 국민의힘에서 합류한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천하용인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면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 정도로 당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보면 뭐 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도요. 실제 그 박문규 장관이 내려오니까 공천이 좀 이제 어렵다 판단하에 탈당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적극적인 소신과 비전, 가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탈당한 게 아니고 전부 공천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이삭죽기로 과연 이게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날짜를 보면요. 토요일이잖아요. 예. 옛날에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그날 말도 안 되는 공약 노인 어르신들 지하철 있잖아요. 이 요금을 무료로 하는 걸 폐지하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으로 일면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방송 이런 데 자리를 방송을 토요일은 뉴스가 없잖아요. 아마 방송에 많이 다뤄줄 것 같으니까 날짜를 정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예. 김영조 전 의원 보이시기에는 천하용인, 그래도 새로운 누군가 깜짝 등장할 것이다라는 사실 예상도 조금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은 지금 안 보이고 결국은 빅텐트로 거론되는 여러 세력들의 그 대표들이 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오늘 창당대회에. 네. 이제 앞으로 이 개혁신당이 과연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다른 그룹들하고의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끼리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강하다.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그동안의 세력을 오랫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성해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당 밖으로 뛰어나온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호흡을 그동안에 많이 맞춰온 사람들이라서 일목요연하게 빨리 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점이라면 방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일반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저런 공약으로 과연 이번 총선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약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지향적 정당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꼬리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지향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확장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는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한 똘똘 뭉쳐진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전체 빅텐트 속에 융화돼서 갈 수 있을 건가. 가기 힘들다.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준석 개인 신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개혁신당의 지도부는 오늘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 3자리에 천하인의 3명이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고요. 정책위 의장에는 김용남 전 의원, 사무총장에는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철근 사무총장이 임명됨으로써 이준석계가 대부분 지도부를 구성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창당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은아 전
의원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귀신 잡는 해병대원보다 더 용감하게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아들을 두신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계신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님께 다시 한번 저희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과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정의 내려버린 저들의 길은 길이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어나가고 196명이 다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 민심을 배신하려 했던 여당, 권력을 선택한 권력 중독일 뿐입니다. 자, 윤 대표님, 저 발언을 들어보면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정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나 독도 분쟁 지역 국방부 관련된 그 논란,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쪽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반국민의힘이라는 정서에 계속 편승해서 보수의 정통성을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노선과 모습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민주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정통을 중시하고 통합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민의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굳이 창당이라고 하는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기존의 국민의힘을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 또한 보수 정당의 모습은 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준석 계로 모든 지도부가 다 채워진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개방성과 다양성인데, 과연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세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 외에 다른 당에서도 지금 현재 제3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려고 하고 준비 중인 이 민주당계 인사들은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개하고 고양이 한 마리씩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개하고 고양이가 멧돼지 비슷하게 바뀌더니 막 들이박아요. 이걸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싶은데 드디어 이것들이 코끼리가 돼가지고 집을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기성정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 엄동설 적수공권으로 밖에 나와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들만의 리그 특정인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호소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22대 때 그대로 국회에 들어가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들어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 고양이, 멧돼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등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두 장면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론에 맞게끔 허은하 의원도 보수의 정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그리고 국가, 애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되묻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그 사망 사건,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사건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저는 이 가치가 대단히 선명하고 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와 이념 그리고 어떤 새 정치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단 반 이재명, 너무 특정인에게 그 공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서요. 과연 이런 스탠스로 국민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대비되는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자, 오늘 창당대회에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 저희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많은 분들이 과연 한 지붕 아래 모여서 큰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설 전에는 통합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큰 집을 짓고 빅텐트로 가야 한다는 다른 지대, 3지대 사람들과는 조금 시각차, 온도차를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양향자 의원이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현직 의원인데 주황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옷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와서 저 두 사람 간에 혹시 뭔가 물밑 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 왜 그런 해석을 낳고 있냐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준비한 걸 보면 자, 각 당마다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기호 3번을 노리는 빅텐트라고 제가 했는데 이낙연 신당에는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이미 창당을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 한 명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요. 또 원칙과 상식의 의원이 탈당해서 만들고 있는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세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새로운 선택도 현역이 없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지지율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좀 지지를 더 받고 있는지. 자, 현재 이건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 이어서 3당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9.7, 이낙연 신당이 4.3%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걸로 물론 여론조사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보통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국 정당 지지율 득표율이 한 3% 정도 되면 한 명 정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순 수치로만 이걸로만 계산하면 한 서너 석.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낼 경우에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과연 이 두 당이 만약 합치면 더 큰 파괴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정치는 이제 그 산수가 아니잖아요. 두 개를 이게 더해서 시너지가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역으로 이제 그 시너지가 안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두 당이 합치면요 오히려 이제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3지대의 문제가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로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 우리 뱀도 왜 쌍두사 머리가 두 개의 뱀도 있고요. 어떤 동물이든지 조화를 이루려면 이게 머리가 하나고 그다음에 팔이 두 개, 다리 두 개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이낙연, 이준석 계속 싸울 거로 저는 보입니다. 주도권 경쟁이.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려면 이제 지역은 쉬울 거예요. 통합이. 왜? 어차피 단일 안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비례죠. 비례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역구는 이제 각각 이렇게 내고 한쪽이 내면 한쪽이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비례대표는 따로 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다른 3지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일방적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는 의도고요. 저는 결국은 이제 비례 순번을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원칙대로 룰대로 하자. 이 말은 당원들의 의사 뭐 투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제일 유리합니다. 현재는 이게 당원 수가 제일 많죠. 예. 그렇다면 당원수. 이게 예. 저는 비례를 나누먹기 안 하면 예를 들어 이제 1번이 이준석 당, 2번이 이낙연 당, 3번이 뭐 금태섭 양양자 당, 원칙화상 이런 식으로 이게 안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협상이요. 따라서는 결국 이제 비례 나눠먹기 협상하다가 결국은요 결렬됩니다. 이거 낙성연대 있잖아요. 본인들에게 낙성연대라는 말 싫어해서 뭐 낙준연대를 써달라는데 뭐 패널이 그걸 따를 이유는 없고 저는 결국 아마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 낙성연대 이래 봅니다. 예. 개혁신당 당원 구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20대 또는 30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20대가 12.7% 정도, 그다음에 30대가 23.6%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20%, 50대 21%, 60대 12%. 보면 당원 구성 비율은
골고루 지금 분석 표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분석대로 5만 5천 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